자, 우리 1부터 n까지의 합 구하기 이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모두 다 하면 55 나오는 건 아시죠? 1부터 100이면 5050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고요? 자, 우리 1 쭉쭉쭉쭉쭉 하고 10 이거 요령 아시죠? 이거 옛날에는 다 그냥 더했는데 요거 하고 이렇게 더하면 11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하면 11이네. 그러면 3 일단 다 적어봐요. 모르면 6 7 8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11이네요. 맞나요? 여기 9하고 2하고 만났으니까 3하고 8하고 만나겠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11 그쵸? 이것도 11이고 그러면 요렇게 7하고 만나겠네요. 5, 6.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5 곱하기 11은 55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바로 알고리즘이다 이거죠. 자, 근데 연속할 때, 자, 그래서 문제는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다. 이거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고, 알고리즘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부터 n까지 우리가 모르는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까지 연속한 함수에 구하는데 이거를 딱 공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쵸? 우리가 뭐 옛날에 뭐 2n-1 뭐 그쵸? 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어떤 숫자를 했을 때 바로 이게 함수잖아요. fx라고 하면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그냥 만약 예를 들어 10을 넣으면 이게 19가 띡 튀어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화로. 그쵸?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알고리즘은 입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은 n까지니까 n이고요. n을 입력하는 문제를 만들면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입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5, 5050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3에다가 또 계속 1, 2, 3 하니까 이거 더하니까 3인 거 알아? 거기다 3을 더해서 6 6에다가 이거 다 더하면 6이네요. 거기다 또 4 더하면 10 그 다음에 뭐 안 할게요. 15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45 다음에 10 나오면 55 그래서 55를 이렇게 답으로 제시해. 나중에 배우지만 이런 거를 순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퀀스 그렇죠? 쭉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에서 3을 해서 기억하고 이거 6이라는 걸 잡아놓고 한마디로 하나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요거 더한 거 앞뒤 더해서 그러면은 만약 이게 n이면 n 플러스 1하고 더해가지고 여기다 저장하고 변수라 있으면 요거를 또 요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6, 10, 또 기억해 15, 이렇게 45. 그래서 55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이래요. 근데 이 컴퓨터는 주어진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한다. 이제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산, 반복. 그쵸? 그쵸?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계산기 뭐 이런 거잖아요. 연산하면 딱 생각나는 계산기 컴퓨터 반복.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암산해 가지고 돈을 딱 건네 뭐 매점 같은 데서 아니 편의점에서 하지만 다 포스로 찍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계산기 딱 두들기면 나오잖아요. 즉 우리는 이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명령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봐봐요. 문제가 있어요. 1부터 n까지 연속하는 숫자의 합을 구하래. 그리고 반드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자, 입력을 n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알고리즘 방법이. 그러면 여기까지 합을 구해서 결과가 띡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이라는 n을 100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한 절차하면 5.55가 틱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1부터 n까지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 자, 우리가 합을 기록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s 연속한다고. 그리고 0을 처음에는 0을 딱 집어넣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s는 0이라고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을 초기화한다고 그래요, 이걸. 자, 그런 다음에 변수 i를 넣어. 그래서 여기다 하나씩 1부터 n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 업무를 잘하니까.
그런 다음에 기존의 s에다가 지금 0이 저장되어 있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썸이겠네, 이게. 지금, 그쵸? 연속하는, 더하는 썸을 쓰기 싫으니까 s만 딱 한 거야. 우리가 그냥 약속하면 되잖아요, 변수는. i는 계속 뭐, iteration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i예요. 저 반복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s에다가 i를 딱 하는데, 이거는 계속 더해주는 거고. 우리 아까 그 로직 기억나시죠? 하나씩 더해가지고 사람이 기억하고, 그쵸?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요거 3 기억하고, 3 더하기 뒤에 1, 2, 3이니까 6.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꾸민 거예요. 다 더하는 썸에다가 반복해주는. 그럼 처음에 이것도 0이겠죠?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 1 이렇게 들어가겠죠. 1부터니까 1부터 들어가겠네요. 1 플러스 0. 그러면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 누적합. 그건 그냥 반복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 우리 원하는 건 요것만 나오는 거니까. 누적합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이 다 끝났을 때 이게 그거거든요. 썸에다가 i를 더해서 이게 s. 거기다가 누적해줘. 그러니까 요게 컴퓨터에서는 우리 파이썬 배웠겠지만 요거는 동일하다는 뜻이고 요거는 대입 연산자죠. 아래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 각각 계속 더해가지고 반복해서 그런 다음에 프린트 이거 딱 봐도 프린트 s 딱 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5050이라고 100이면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일일이 계산을.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입력은 인자로 전달하고 출력이 반드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결과값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중요한 건. 자, 밑줄 입력 방법 출력. 알았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 한번 같이 돌려볼 건데 1부터 n까지 연속하는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입력은 n이고 1부터 n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요 definition, 그쵸? 우리 딱 define 한다 이거죠. 함수를 sum n이라고 우리가 하겠어요. 보통 이제 sum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예약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밑에 하이픈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뭐라 언더바, 그쵸? 언더바 하고 n 이렇게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변수 기억하기 막 내가 S로 했는데 S가 뭐였지? 이렇게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코드가 막 길으니까 개발자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게 기존의 애학어라서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썸, 뭐 그쵸?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뭐 그런 거에다가 일부러 뭐에 대한 마이너스, 뭐에 대한 합, 뭐 그래서 하이픈하고 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좀 지우면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걸리죠. 그러니까 인덴트 즉 한 칸 띄고 그다음에 s는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합을 계산할 변수를 딱 하나 지정해. 이게 썸을 s로 저장을 해요. 그다음에 폼은 돌려요. 여기서부터 이거 맞춰야 돼요. 여기 definition 이게 보면 이 강의를 이제 실습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복사해서 붙였을 때 문제가 그건데 코드가 길 때 이게 인덴트가 안 맞아서 에러가 떠요. 근데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거 해놨는데 이게 줄이 여기 있다던가 4가 그러면 여기 밖에서 돌아가니까 에러가 나죠. 여기 포문을 돌려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냐면 레인지 아시죠? 레인지 함수. 왜냐면 요거 중요해요. n 플러스 1이에요. 이거 파이썬에서는 1에서 10이다. 그러면 1부터 쭉쭉쭉 레인지라고 하면 어디까지예요? 9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까지 우리가 다 더해줄 테니까 n 플러스 1까지 간다는 거. 그 n 플러스 1이 안 나고 n까지겠죠. 1부터 쭉쭉쭉 만약 10이면 10까지를 다 더해주는 거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레인지 함수 아셔야죠. 자, 그러면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 자, 그러면 레인지 함수는 1부터 우리가 뭐 n을 10으로 하면 11부터 11 하면은 레인지가 1부터 쭉쭉쭉 해서 10까지 다 더해주는 거라서요. 여기 안에서 하나씩 빼는 거야. 처음에는 1을 빼겠죠. 하나씩 빼서 요 i에다가 집어넣어. 그 다음에는 이제 2를 집어넣어서 하나씩 다 더해주겠죠. 그러면 잡아요. 1을 먼저 접어넣을게요. 1.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뭐냐면 s가 0이고 플러스 i는 1을 하나씩 집어넣었으니까 1. 그러면은 요걸 여기 어디다 대입해줘.
새로운 s 누적 함부에다가 더하니까 1. 그쵸? 그리고 리턴에 1. 그쵸? 자, 그럼 합이 1위에 처음에 1이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쪽 다시 포문이니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뭐 있어요? 2기 있죠? 2부터 여기 n이 n 플러스 1이니까 10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2를 꺼내요. 2를 꺼내서 이 i에다 넣어. 자, 그러면 좀 지워야겠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누적 합이 지금 뭐예요? s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이제 기억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넣었어요? 2 넣었죠? 이해되세요? s가 1이잖아요, 지금.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1 넣어가지고 2. 그럼 이거 더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3. 그럼 리턴 3. 3을 기억해야죠. 즉 1 더하기 2는 3. 이거잖아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3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적합이 일단 1에다가 이제 또 벗긴 거죠. 이제 3으로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이에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1, 2, 3. 3을 여기 꺼내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오니까 그 다음 칸을 오니까 3이에요. 3 더하기 3은 6. 6을 요 S에다가 누적합에다 S에다 넣어요. 6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프린트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 반복해가지고 어디까지예요? 10. 뭐 우리가 10이라고 지금 넣었으니까 10의 값을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1부터 10까지 해서 입력은 10, 출력은 55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다가 100이라는 n을 100으로 우리가 정의해버리면 요거 데피니션을 불려가지고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입력은 100, 출력은 5050이 나온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포문 할 때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합을 할 때 처음에 변수에는 0 그리고 첫 번째 1을 더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 그쵸? 0 플러스 1은 첫 덧셈이 1이 나올 거다. 그쵸? 우리 1, 3, 6 이렇게 지금 됐죠. 누적합이. 그리고 하나씩 지워지는 거죠. 누적되니까. 자, 그러면 알고리즘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 알고리즘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세종대학교까지 올 때 방법이 뭐 지하철 뭐 7호선 갈아타야 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강변역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가깝긴 하지만 2호선에다가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쵸? 7호선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한 번 갈아타야 돼. 그쵸?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한 그때 30분에서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갈아타는 것 때문에. 근데 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한 번에 가는데 막 빙빙 돌아. 바로 가는 게 없어서. 그래서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겠죠. 안 그래요? 버스로 그냥 한 번에 갈까? 지하철을 고 한 번 갈아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야. 여러분 뭐 네이버 뭐 지도나 아니면 구글 지도나 아니면 뭐 다음 지도나 이런 걸로 보통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가는 게 낫겠지 항상 이 대안을 고민하잖아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똑같아요.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소 두 가지가 있어요. 봐봐요. 앞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처럼 1부터 100까지 하나로 더하는 거. 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코드로 넣은 거잖아요. 자, 수학 천재 가우스가 그쵸? 저도 뭐 배워서 알았지만 천재는 아니지만 가우스 법을 이용했죠.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100일이 나오니까 50번 나올 테니까 이렇게 100일 곱하기 50 하면 5050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뭐 여러분 옛날 그 저희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나 뭐 이럴 때 주판 이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쵸?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로 이제 하는다. 암산하고 뭐 주산학원 다니고 막 그랬어요. 초등학생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일반화 해가지고 하니까 반을 봐봐. 이 공식이 옛날에 그냥 나도 외웠거든요. 결국 뭐예요? 1부터 100인데 결국 반띵 딱 한 거잖아요. 50까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하나의 n인 100이라고 하면 그쵸? 100에다가 하나씩 왜 앞에가 n이라고 그러면 1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
n 곱하기 n 플러스 n 플러스 1을 한 거를 전체를 한 거를 뭐예요? 2로 나눠줘 버리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공식이 일반화하네?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fx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방법을 하시면 자, 처음부터 알고리즘 두 번째는 자, 이제 sum 넣어 n 이렇게 하셨죠?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여기다 그냥 이 공식 넣어.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각각 요거 먼저 순서대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2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자, 슬래시 두 개를 쓰면 정수 나눗셈입니다. 그쵸? 정수값만 나오게끔. 왜냐면은 어떤 건 소수점 실수가 바로 안 떨어지고 점 쭈쭈쭈쭈 나오는 게 싫어서 정수값만 딱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쓴 거죠. 슬래시 두 개를. 그러면 55, 5052 이렇게 결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되게 간단해졌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면 입력값이 커질수록 덧셈을 많이 반복해야 되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오, 벌써 이렇게 길죠. 이게 C면 이거의 3배 정도 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두 줄에 끝났어요. 프린트 해준 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n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덧셈, 코셈, 나눗셈을 각각 한 번씩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거죠. 알죠? 우리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각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우리 주변 환경에서 이런 방법이 더 나을 수 있고 정답은 없어요. 이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그래서 0에서 1 나왔죠. 기억나죠? 우리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3에서 6 기억하고 이 절차였잖아요. 사람이 보통 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더하기 한 번. 우리 가로치면은 먼저 계산하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곱셈 한 번, 나눗셈 한 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지금 여기 방법에서 최선이냐. 그것이 알고리즘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력 크기와 계산 횟수입니다. 알고리즘에는요,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입력 크기가 알고리즘의 수행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입력 크기가 크면 당연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 계산 횟수하고 관계를 해야 돼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n의 크기가 바로 입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에 보면은 우리 처음 했던 거 덧셈을 n번 다 했죠. 10까지, 즉 n을 10으로 하면은 10번 했고 100까지면 100번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개발자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 처리하고 막 고민하고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거를 막 그죠? 전 처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뭐 이걸 뭐 셀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그분들의 이제 우리말 하면 자본인 거죠. 호텔에서 뭐 그 쓰는 용어처럼 그렇죠? NGD라고 합니다. 그렇죠? NGD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노가다 알았죠? 노가다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만까지 더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로 다 더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알았죠? 근데 두 번째 알고리즘은 덧셈, 곱셈, 나눗셈 각 한 번만 쪽 세 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입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줄이었죠? 자,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뭐 1부터 10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뭐 좀 힘들었지만 그쵸? 공식을 몰랐어도 저처럼 다 나열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거 앞에 하고 끝에 하고 더하기 10이냐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옛날에 IQ 테스트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까지 더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3번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횟수의 차이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n이 1000개일 때는 1000번 해야 돼, 덧셈을. 그쵸? 그러면 세 번만 계산해도 그냥 두 번째하고 알고리즘은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할 때 입력 크기 n이 매우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빅데이터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n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왜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방법 코드를 짜냐에 따라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 막 10만 개, 뭐 그쵸? 매일매일 지하철에 가는 뭐 소음을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계속 계속 날 거 아니야? 우리 지하철 타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정류장에 오면 막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소리 나죠. 그걸 이제 그 데시벨을 연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그걸 한 10년치를 분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데이터를. 그러면 이거 뭐 컴퓨터 아무리 컴퓨터여도 그냥 여러 번 노트북 터져요. 그냥 쉴 데 없이 계속 돌 거예요. 이 알고리즘 해가지고 엔터 치는 순간 끌 수도 없고.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나이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입력 크기가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뭐 2017년도에 5,10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일일이 다 더하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뭐를 하냐. 그쵸? 대문자 오 표기법이라고 빅 O라고 합니다. 빅 O 표기법을 사용해서 계산 복잡도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얼마나 복잡하냐, 컴플렉시티냐.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하는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O 표기법, 빅 O 표기법,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빅 O 표기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의 계산 복잡도를 대문자 O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알고리즘은 사칙 연산 덧셈, 그쵸? n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n번을 한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를 5의 n이라고 합니다. 즉 정비를 하잖아요. 한 번 할 때. 그쵸? 자, 그래서 이 대문자 5 표기법, B5 표기법은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계산 횟수를 정확한 숫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입력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우리 뭐 이걸 하는데 두 배를 더해서 플러스 1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O, N 표기법 이렇게 그냥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냥 n번 해야 된다. 정비례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 입력 크기가 n에 덧셈을 두 번 해. 그러면 우리 이 5의 2n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5n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n이 10에서 22로 두 배가 될 때 2n 또 20에서 40으로 두 배가 되니까 정비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정비례 한다. n. 그쵸? 5n 이렇게 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n인데 뭐 2의 n의 제곱 플러스 1이면 뭐겠어요? 그러면 5의 n 제곱승. 그쵸? 이렇게 그냥 그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계산 복잡도를 대문자 5로 표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그냥 사칙 연산만 세 번 하면 되잖아요. n하고 무식하게. 그러면 상수항이에요. 그러면 5의 1, 이 상수항. 그냥 그쵸? 상수법만 하면 된다. 즉 n과 필요한 계산의 횟수와 무관하다면 입력 크기가 이거 크기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5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칙 여산을 세 번 한다고 5의 3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대문자 5 표기법을 왜 많이 쓰냐? 알고리즘의 다 정확하잖아요. 대략적인 성능 표시예요. 우리 아까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어떤 알고리즘 만들면 그 알고리즘이 최고의 성능,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는지 성능 파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계산 횟수나 소요 시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예요. 이게 정비례하냐 아니면 그냥 n은 증가하지 않고 그쵸? 계산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몇 번 사칙 연산만 돌려가지고 그냥 하면 나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입력 크기가 큰 문제를 풀 때는 5, 1 당연히 상수항의 알고리즘이 훨씬 빠르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의 n이라면 입력 크기 n과 비례하다. 정비라면 5의 n. 그냥 상수항 1을 쓰면은 크기랑 상관없이 n과 무관할 때는 5의 1 상수항 형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 차이는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이제 ON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얼마나 오래 시간을 걸리는지 분석하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해요. 사칙 연산 횟수로도 계산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시간 복잡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간 복잡도가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칙 연산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알고리즘 전체를 수행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공간 보호자도라는 얼마나 많은 공간, 메모리, 기억 장소를 필요한지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컴퓨터 만드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컴퓨팅 파워가 세져서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우리는 지금 결국 뭐냐면 어떤 것을 반복론을 할 때 가장 빨리 그쵸? 효율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때 그래서 시간 복잡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n까지를 하는 폼 반복문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계산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요건 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제 한번 돌려보시는 거랑 지금 저희랑 같이 한 거 이번 주에 과제가 1-1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반복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제출하시고 이거는 뭐겠어요? 계산 복잡도는 5의 n이 당연히 크겠죠? 이거는 안 하셔도 된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가 쉽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내고 싶네요. 자,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연속한 숫자의 제곱을 구하는 게 이렇게 돼요. 그쵸? 그다음에 for 반복문에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알고리즘 계산 복잡도는 5의 1과 5의 n 중에 무엇이 달까요? 자, 요거는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쵸? 어이구, 있죠? 넘어갈게요. 그쵸? 어, 5의 n. 이게 복잡도가 더 높다는 거죠? 결국은, 3번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렸네. 곧셈 n번, 덧셈 n번으로 총 2n번만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쵸? 요거 5의 n으로만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요 3번 딱 객관식은 탁 내기 좀 좋은 문제네요. 자, 그쵸? 이래서 복잡 공식을 이으면 5의 상수항이죠. 왜냐면 아까쯤에 배운 것처럼 덧셈 2번, 곱셈 3번, 나눗셈 1번만 하면 되니까 6번이 필요하지만 n의 크기, 입력 크기랑 관련돼 있죠. 그죠? 하나도 상관없으니까 5의 상수형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제 소스가 있긴 하지만 꼭 쳐가지고 내세요. 이렇게 계산 복잡도를 해버리면 나온다. 그쵸? 자, 그 다음 최대값 찾기 해볼게요. 시간을 봐야 돼요. 그쵸? 우리가 30분은 이상 해야 되니까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어, 사실 끝까지 동명이인 찾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실습이나 뭐 이런 거 저번 주 안 한 거 했더니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최대값 찾기 일단은 해볼게요. 자, 주어진 숫자 n개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주어진 숫자 n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숫자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 92, 18, 33, 58, 7, 33, 42 이렇게 숫자가 8개가 있을 때 최대값은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냥 알죠? 어, 중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초등학생인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 뭐 리스트, 튜플 뭐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파이썬 기초했을 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죠? 숫자 여러 개가 있으면 리스트 기능이면 쉽게 관리할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해요? 리스트 할 때는 대괄호를 쓰죠.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돌려보세요. 따로 실습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579 리스트를 만들어서 A에다가 넣고 하면 그냥 나오죠. 근데 요거 중요하죠.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에 한번 이거 해보세요. 자, 이 0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 첫 번째죠. 우리가 파이썬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다른 데보다 쉬운 나중에 이제 그 강력한 기능을 아는데 요쪽에 있는 게 이게 C 언어도 똑같거든요. 여기를 1로 첫 번째 자리 1, 2, 3으로 읽는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게 R 대표적으로 R 프로그램이 이러고 C 언어나 C 언어를 그 본따서 만든 게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은 요 주소를 어떻게 해요? 이게 방 주소나 똑같죠? 0이라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0, 1, 2, 3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기능이 파이썬이 좋은 게 뭐냐면 C 언어의 포인터 기능을 아예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소를 찾는 때 그때 뭐냐 파이썬에서 이거 수업을 저한테 들으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뭘 해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거꾸로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1, 2, 3, 4 그러니까 요거를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용량의 내용을 어떤 거를 다운 받거나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원소 제일 마지막 숫자가 뭔지를 꺼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를 모를 수도 있죠. 엄청 크면. 근데 고맙게도 파이썬은 그런 게 해서 제일 뒤에 있는 끝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뭐 마이너스 1까지 어떤 자료를 뽑아줘. 그럼 여기 있는 거 통으로 다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면 0, 1, 2니까 9를 반환하는 거고. 자, 여기도 그 나오죠? 마이너스 1.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 꼭 한번 돌려보세요. 마이너스 1이면 이 9를 반환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len 하면은 이 개수죠. 이게 얼마나 길이 랭스죠.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579라는 정 세 개를 묶어서 이 A라는 데다가 한다. 이게 뭐예요? 대입 연산자 이거죠. 그리고 A를 딱 입력을 하는 순간 579가 딱 나오는 거죠. 입력을 하면 출력이 딱 나오는 거죠. 그 내부가. 이렇게 A가 579라는 정보 세 개를 묶어 놓은 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0부터 한다. 그래서 5, 2는 9. 잘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은 9. 그리고 랭은 3. 3개가 있으니까 지금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있고 요거 거꾸로 여기를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 7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 그쵸? 여기 거꾸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 파이썬 때 다 하셨을 테니까 따로 안 하고 이제 뭐 어펜드 이것 좀 많이 쓰거든요. 뭐 어떤 거에 어펜드 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1, 2, 3이 있는데 A에 변수에 접근하는 거예요. A 점 하면 거기에 어펜드 4 그러면 요 4를 입력해 줘요. 1, 2, 3, 4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설트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i번째,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딱 하고 그 값,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a 변수에 접근한다고 그랬잖아요. 변수에 접근한 다음에 인설트하고 0이니까 여기죠. 요 첫째 자리에 5를 넣어줘. 그러면 이게 어떻게 5 들어가고 하나씩 밀려요. 1, 2, 3. 그쵸? 그런 거고. 팝이라는 것도 좀 아셔요. 이거 랭은 했으니까 제가 안 할 거고. 팝이라는 거면 그쪽에 맨 마지막 값을 빼내서 돌려줍니다. 뭐냐면 이것도 좀 중요한데 많이 모르더라고. 중요한 것만 결국 다 하고 앉아 있네요. 보면 A는 1, 2, 3인데 프린트 A 여기에 접근해서 팝 딱 하면요. 요 마지막 것만 빼줘요. 그쵸? 그러면 1, 2만 나옵니다. 그리고 클리어 하면은 그냥 빈 리스트 나오는 거죠. 요거 A의 변수에 접근한 다음에 클리어 해줘 그러면 요거 다 날아가는 거고. 자, 이게 포문이나 그 할 때 중요하죠. A에 있는 것 중에서 X를 뽑아줘. 그러니까 리스트 A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료 X 데이터를 빼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뭐야? 이게 뭐죠? 이거 그럼 어우 제가 제 얼굴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사진을 켜고 하려고 했다가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밖이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학교 개강하면 그때 깔끔하게 머리를 이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쁜 모습으로 나올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황했네요. 이거 지우개 찾다가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1, 2, 3이 있어요. 리스트에요. 자, 그러면 요 A라는 변수에서 안에서 이 데이터 2를 빼줘.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true하고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을. 요거 2 있니? 요 A라는 변수에 2 있니? 그랬더니 예. A라는 거 5 있니? 아니요. false. 자, A에 not 인이 A죠. 5가 뭐예요? 없니? 그랬더니 당연히 없으므로 true예요. 알았죠? 자,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원래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려다가 좀 설명을 좀 이상하게 늦어졌네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가 볼게요. 여기 근데 최대값 구하는 이제 코드가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17, 92, 18, 33, 58, 7, 33, 42. 이 중에서 최대값. 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기 잘 설명이 됐지만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숫자를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코드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돌린다고 그러면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프롬에서 어떻게 비교할 거지? 그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굳이 돌려보는 거는. 어, 여러분이 프로그램 돌리고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하잖아요. 이 순서대로. 이게 논리적 사고가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이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해낼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시면 첫 번째 숫자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은 그럼 이걸 어딘가에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할 거예요. 17이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90이랑 얘랑 비교해야겠죠. 그 다음 자리랑. 이걸 잘 보세요. 두 번째 숫자 92를 얘하고 17하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최대값 어느 게 최대값이지? 처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92는 17보다 크니까 최대값 92로 얘를 바꿔가지고 위치를 바꿔겠죠? 그래서 최대값 92네.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어떻게 해요? 18하고 92, 최대값 92하고 또 비교해 보겠죠. 근데 작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최대값은 그대로 92겠네요. 비교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92하고 33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41을 현재 최대값 92하고 비교하죠. 근데 작으니까 최대값은 그대로 90이에요. 그러면 92가 최대값이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쵸?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 이제 find max.py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번하고 동일하게 왜냐면 iPython 이 파이가 안 익히는 이유가요. 특히 콜랩에서 잘 안 익힐 거예요. 물론 어,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그래서 저번에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가서 변환 작업, 아이파이썬으로 변환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만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콜랩을 원래 하게 되면 패스 지정이라고 그래서 경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이 파이, 점 파이를 만드셨던 분이 편집기가 뭐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이런 인터넷 베이스로 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콜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리눅스 베이스로 있는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리눅스를 안 배운 저도 대학원에서 지금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콜랩으로 보통 하시거든요. 왜냐면 콜랩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맥 OS나 아니면 윈도우나 리눅스에 상관없이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이 모든 모듈이 다운되어 있어요. 내장돼 있다고 임포트해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설치가 굳이 필요 없고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언제든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그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냥 더블 클릭했는데 안 열린다고. 주피터 노트북은 인터넷에 있는 상황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띄운 다음에 그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불러야지만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 생각에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안 하셨던가 아니면 제가 보니까 그냥 IDLE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LE로 작업을 하셨으면 점파이 이렇게 나와서 그걸로 였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는 게 노트처럼 쓸 수 있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저희가 본의 아닌 게 원래 이 알고리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특강을 이제 학교 측에서 링크 사업단에서 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일주일치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지금 4월 한 달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그 저희 강사, 전문 강사님께서 크롤링을 강의를 하루 종일 찍으셨어요. 8시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한 달만, 4월 말까지만. 왜냐면 그 콜랩 자체가 아니 크롤링 하는 그 수업 자체가 이제 이패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지금 중급을 찍고 계시거든요. 그 거기다 고용노동부에 납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다운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읽기 전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4월 한 달간 보시고 일단은 저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강의를 찍어요. 근데 그게 함수부터 그래서 찍어서 그거는 우리 알고리즘 강의 듣는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할 테니까 5월 말까지 저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저도 파이썬 강의를 지금 머신러닝부터는 강의를 같이 찍고 있기 때문에 신강사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유는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자,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시면 봐보세요. 이 알고리즘이 다 def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코드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냥 흐름만 잘 아시고 그리고 원래 기말고사는 이 수업을 잘 들었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시험 평가가 어떻게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근데 절대평가로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중간고사까지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때까지는 다 연장을 선언한 학교 4년제 학교들은 전부 절대평가로 시험을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한참 등록금 반환이나 불만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저도 좀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다 오픈북, 오픈 노트북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물론 중간고사 이후에는 같이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 함수 definition 다시 한번 보시면 최대값 구하는 게 입력은 숫자 n개가 들어가는 리스트고 출력은 숫자 n개 중에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ind max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를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함수를 지정을 해놔야 나중에 이것만 부르면 돼요. 자주 쓰는 거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len 함수 저번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게 입력 크기입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셋이 1, 2, 3 그러면 이게 3개의 원소가 있다. 그러면 원소 개수를 구할 때 len 이게 만약 a다. 그러면 a 그렇죠? a 그러면 3이 딱 그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유용하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공공 API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찾기가 되게 양질의 데이터가 찾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기상청 같은 데선 미세먼지 요즘에 하드니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올려준단 말이야 API를. 그러면 그걸 다운받아서 자료를 다운받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 1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막 몇 년치를 다운받으면 그 속성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몇 개나 자료가 되는지 그 파악하는 데만 뭐 한 몇 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대신 이 len 함수를 하면 길이가 다 나오죠. 몇 개의 데이터가 있고 끝수가 몇 자인지. 그러니까 이런 len 함수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혹시 공부를 저하고 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len 함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n개 우리 산술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3이면 아니 만약에 이게 4예요. 그러면 이거 1부터 4까지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하고 뭐 해줘요? 4 나눠주죠. n으로 나눠주잖아요. 전체 개수로. 그러면 이거 len 쓰는 거예요. 그러면 len a 딱 하면은 그냥 알아서 4가 되는 거. 우리가 4라고 세지 않아도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입력 크기 n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이게 1, 2, 3, 4예요. 1, 2, 3, 4 이 안에 메모리 안에 이렇게 방을 지정해서 하면 우리 주소값이라고 했죠. 각각을
A라고 하면 A의 뭐예요? 첫 번째 자리를 A의 0으로 읽는다고 그랬어요. 0, 1, 2, 4.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소 번호는 A의 n-1 이게 되겠죠? 아, 이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뒤에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봐봐요. max v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건데 첫째 자리, 즉 여기 자리를 최대값 자리로 내가 남길 거야 이겁니다. 그쵸? 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를 최대값으로 기억하겠다라고 지금 해준 거예요. 그리고 for문을 돌립니다. 그럼 for문은 어디서부터 해요? def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명령문이 반복이 되겠죠. 자, 어떤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i라고 보통 다 거기 보면 여러분 코드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i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이건 범위를 나타내는 range 함수죠. 이거 잘 모르시면 뭐 구글링해서 range 파이썬 있죠?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만약 기초 통계를 기초 파이썬 프로그램을 안 배우신 분들은 range 함수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range in python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글링을 하셔요. 구글 찾아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친절하게 예제가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코드를 한번 드래그해서 아예 주피터 노트북에 새롭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리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아시면 1하고 n이면 자 이게 끝자리까지잖아요. 보통 이 레인지 함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부터 해서 n-1번째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씩 빼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봐봐요. 아까 92로 시작했잖아요. 92, 17, 뭐 9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 좀 지워야겠다. 그쵸? 어떻게 해요? 17, 92 이렇게 해서 각각을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자리를 여기다가 첫 번째 자리라고 기억하고 이게 최대값이라고 기억하죠. 봐봐요. 하나씩 다음 자리, 다음 자리, 다음 자리하고 비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이게 n이 뭐 10개였으면 나머지 하나 고정하고 그쵸? 그 값하고 뭐예요? 9개의 다른 숫자하고 비교하니까 n-1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if a가 어떤 내가 인덱스 0이냐 1이냐 2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나열된 것 중에 그게 max v 내가 요 처음에 했던 자리보다 크면 기억이 된다면 max a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헷갈려 하는데 요거를 이게 삽입 연산자죠. 요렇게 들어가라 이거잖아요. 그 AI 번째 있는 원소 주소에 있는 값을 max v로 집어넣어라. 최대값 변경되겠죠. 자, 보면 여기 17, 92 이런 식으로 쭉쭉쭉 돼 있는데 자, 요게 첫째 자리 A0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A0을 최대값으로 가정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값이 더 크죠. 17이 92가 17보다 크잖아요. 근데 요 AI가 내가 다른 어떤 거를 한번 돌렸는데 두 번째 이거 A1이 되겠죠. 1이 여기다 max라고 했던 것보다 값이 크죠. 90이니까. 그러면 이제 바꾸라 이거예요. 여기를 첫 번째 자리를 92 최대값이 있는 걸로 바꿔라. 그래서 return v를 해라. 그리고 여기 돼 있으면서 92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 어떤 게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이랑 계속 그리고 그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값이랑 계속 비교를 한다. 이런 코드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 원래 V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거예요. 이 V 값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찍어줘. 이 find max 값을 찍어줘. 그러면 92가 딱 나올 거예요. 알겠죠? 좀 이따가 실습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 구하는 계산 복잡도에 대해서 같이 보면 시간 복잡도입니다. 항상 최대값을 구하는 컴퓨터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산은 두 값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우리는 효율적인 거를 해가지고 값이 어떤 게 최저값인지 최대값인지 아니면 최저값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값, 적은 비용이 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효율성이나 업무나 할 때는 최대를 할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는 걸 해야 되겠고, 이해되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1에 for i in range 1n은 뭐예요? max가 있어 자료 n개 중에 최대값을 하면 비교를 n-1번 한다. 그래서 range를 1, n이라고 했던 거다. 이건 range 함수를 모르시면 실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는 5의 n이다 이거예요. n-1이라고 할 필요 없이 n분하고 n이 엄청 크면 n-1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 5n은 그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력 크기와 계산 시간이 대체로 비례하다. 이거 좀 비례하잖아요. n개씩. 그쵸? 이렇게 비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해 보는 게 여러분 리스트에 숫자가 n개 있을 때 가장 큰 값이 있는 위치 번호를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번에는 뭐냐면 최대값이 아까 전에는 큰 숫자를 찾았잖아요. 그게 17, 92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92를 찾는 걸 했잖아요. 이번에는 위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겠지만 우리가 92가 17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A의 1이라 그쵸? 여기가 영문제 주소니까 이게 주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주소. 그 메모리 주소를 찾는 걸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이 위치에 대한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얼마나 더 관심이 있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겠다 그랬다면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글 공부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최적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는 정답은 없거든요. 그쵸? 생각해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많은 건 최적화된 최적점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잠깐 설명을 번외로 잠깐 해드릴게요. 자, 우리 옛날에 함수를 배웠을 거예요. 이게 뭐죠? x제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부터는 이게 뭐라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가장 요쪽 있는 점 여기를 우리가 뭐예요? 미분인 해가지고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fx라고 하면 미분을 하면 ex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걸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거. 그쵸? 여기 점이 이제 우리가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거 관련된 논문들을 만약 혹시 보시던가 아니면은 딥러닝이나 이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막 포기하시는 게 딥러닝은 90%가 다 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과에서 안 배운 게 막 나와요. 아그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아그민은 뭐냐? 요거가 되는 최저점이 되는 x의 값을 구한 뭐냐 이거예요. x의 값.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x는 0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제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그러니까 그 위치 묻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7, 92, 18 이렇게 있는 나열되어 있는 배열이라고 해요. 그쵸?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서 두 번째 나오는 값인 우리가 92가 최대값인 건 알았습니다. 요거의 값을 뽑아요. 이거 보면 value라고 하죠. 값은. value가 92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위치 번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0번째 위치가 17, 1번째 위치가 90이니까 이 문제 답은 92가 나오겠죠. 파이썬에선 리스트의 위치 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현존하는 알고리즘 책 중에서 제일 쉬운 책을 제가 선정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 최대값의 위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냥 find max idx.py라는 걸 보시고 최대값 위치예요. 그러면 입력은 숫자가 n개 들어가는 리스트고요. 출력은 숫자 n개 중에서 최대값이 있는 위치예요. 0부터 n-1까지의 값입니다. 그래서 definition을 해가지고 find max의
인덱스 번호를 구한다. 이제는 인덱스 번호.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찾는 거, 단어의 값, 그쵸? 단어가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빈도수가 많은 그런 단어를 찾는다. A로 시작하는 데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많이 쓰는 빈도가 있는,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실생활에 쓰는 영어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 그러면은 A죠? A, B, C, D 중에서 A에 어디에 있다. 그쵸? 우리 사전 찾으면 이제 이런 걸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용하겠죠? 자, 그러면 n은 len, 그쵸? a를 n으로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즉 입력 큰기는 n인데 이거는 전체 요거 우리 아까 17부터 90이 있는 이 리스트, 그쵸? 거기에 길이를 n으로 놓고요. 입력 크기를. 자, 똑같아요. max 인덱스는 0, 즉 리스트 중에 0번 위치를 일단은 처음은 시작을 항상 해야 돼요.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초기화를 해놔야죠. 보통 0,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게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스타트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컴퓨터한테. 왜?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나 하고 나면 그냥 물건 짝이에요. 그냥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최대값 위치로 기억을 합니다. 0번째 위치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일단 우리가 임의로 max idx로 잡는 거예요. 인덱스로 a의 요거를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최대값을 하는 위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초기화를 max 인덱스를 idx를. 그런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뭐예요? range 요거 똑같이 n-1죠. 여기서 하나씩 빼겠다 이거예요. 하나씩 1번 하나씩 1번부터 i1부터. 그래서 i1 여기 집어넣으면 max 인덱스가 a의 첫 번째 1 여기죠. 여기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이게 크다. 2번까지 현재 최대값을 크면 그거를 최대값 위치를 바꿔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92로 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맥스 인덱스를 리턴해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1이 나올 겁니다. 1. 그러면 그건 1번째가 92이기 때문에 위치 번호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최대값 92가 여기에 있으니까 1을 찍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숫자 n개를 리스트로 입력받아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제 소스 2에 02-1 find min. 그쵸? 자, 그러면은 동일합니다. 코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튜닝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기본 코드를 갖고 있으시면. 알았죠? len a를 여기 똑같이 n으로 입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우리가 최소값으로 기억하는 거죠. 이제 바꾼 거죠. min이고 min. 그쵸? v로 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죠? 1부터 다음 값 여기를 일단은 최소값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비교한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이제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죠? 근데 요게 더 작은 값이라면 이쪽에 나온 값이 더 작으면 그걸 최소값으로 변경해줘. 이렇게만 코드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7이 튀어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이 동명이인 찾기입니다.